조국이 꼼수를 부렸어요. 윤석열을 배제하자. 왜 그러는 거예요, 조국은? 조국은 네. 제가 볼 때는 이걸 사람들이 꼼수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국의 원래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전 보거든요. 아, 조국이 원래 이렇게 생각하려고 네. 했다? 원래 이 사람의 계획은 자신이 윤석열이 자기를 안 깠더라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 자기가 안 깠더라도 이렇게 했을 건데 얘가 마침 날 까고 있으니까 취임하자마자 아하. 사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자기네 가족을 살릴 거 아니에요. 아. 이미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해놨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법무부 장관만 되면 우리 가족을 다시 살려줄 수 있어. 이렇게 다 설득을 해놨는데 그치. 지금 딸이 전화할 거예요. 아빠 언제 와이프도 전화하고 다 전화할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언제 살려줘. 그러니까 됐어. 지금 막 사인했으니까 내가 법무부 장관 됐으니까 이제 살려줄게 라고 하면서 바로 첫 번째 했던 멘트가 인사권을 이제 내가 쥐고 흔들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플레이를 했는데 네. 이것을 조국은 아마 정궁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하. 이게 원래 맞다. 법무부 장관은 원래 뭐 검찰 조직을 쥐고 흔드는 뭐 인사권도 있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 이게 정상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도 살고 자신의 가족도 사는 그렇죠. 이런 길을 지금 열심히 묵묵히 가고 있는 것이다. 원래부터 하려고 했는데 더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딸이 계속 재촉할 거예요. 딸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딸 얼마나 좋아해. 딸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딸이 좋아하잖아. 자기 좀 살려달라고 자꾸 연락을 해. 막 친구들도 보기가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아빠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켜라 하니까 이 그치. 급한 마음에 이렇게 하면은 욕먹을 걸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강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배제한다는 거죠. 딸이 옆에서 자꾸 말하니까. 조국 너무 딸을 사랑하니까. 딸 바보 아빠 조국 때문에 조국이 이렇게 윤석열과 배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윤석열 만만치가 않아요. 직을 걸고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이거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리고 검찰 조직 안에서는 윤석열이 정말 고지식해도 너무 고지식하고 고집도 이런 똥꼬집이 없다는 말이 이미 파다했대요. 문통이랑 똑같네, 똥꼬집. 네. 그래서 똥꼬집이 똥꼬집을 네.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본인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근데 그리고 나 또 한 말이 나는 헌법을 수호한다. 그렇죠. 헌법수호. 최초로 이 문정부 들어서 헌법수호 한 사람이 윤석열밖에 없어요. 말한 사람이. 근데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문재인이. 왜냐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이 헌법을 제일 싫어하는 게 문재인인데 맞네. 이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앉혔어. 잘못 앉혔네. 인사 실패네. 인사 실패죠. 그렇죠. 문재인 여권 입장에서는 인사 실패고 그치.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내실 수 있는 그러네. 맞네요. 그나마 쓸만한 인사를 처음 한 게 처음으로. 검찰총장이에요. 이번 정부 들어서. 이번 정부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다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자들만 앉혔는데 윤석열만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네,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에요. 오랜만에. 이분이 왜 이렇게 뭐 정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헌법주의자란 말을 했냐면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뭐라고? 야 너는 검찰을 위해서 일하냐? 아. 하도 사람들이 뭐 윤석열은 검찰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지, 완전히. 나는 우리 검찰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나는 헌법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아. 이렇게 선을 긋은 겁니다. 혹시 이분이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대선 주자로서 가려고 이런 얘기한 건 아닐까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분이 또 하는 말이 나는 정치에 전혀 관심 없다. 그래서 이건 솔직히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만한 얘기긴 해요. 그렇죠. 다 이렇게 말하고 김대중이 가장 역대 최고로 어마어마한 명언들을 많이 남겼는데 나 정치 안 해요. 내가 정치 안 하겠다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도 큰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윤석열 총장이 결국에는 내가 나를 건드냐, 검찰을 건드냐, 조국 가만두겠다, 직을 걸고 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정말 강대강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검찰총장직을 건다는 거는 솔직히 검찰총장 잘리면은 이분도 뭐 변호사 사무실 하나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아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너무 좀 얕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지금 그 정도 아니에요, 총장님이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런 자기의 결기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 조국 뒤에는 문재인이 있고 윤석열 뒤에는 국민이 있다. 이야. 우리가 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국가 권력은 정치 지도자의 권력은 모래시계와도 같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꽉 차 있어. 그렇죠. 근데 뒤집자마자부터 점점점 권한이 작아지는 거예요. 임기가 줄어들수록.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권한이 빵이 된다. 맞네. 그럼 다시 뒤집는 거예요. 그렇죠. 이 뒤집는 걸 우리는 정권 교체라고 말을 하죠. 오. 정권 교체가 된 순간 그때부터는 그 위에서 쏟아지는 모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도.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잘 서야 된다. 윤석열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네. 언론도 이제는 문재인을 비판하고 뭐 한겨레, 오마이, 뭐 경향 할 것 없이 지금 조국을 까고 문재인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분들도 이제는 줄을 쓸 때가 됐다. 이제 줄 쓸 때가 됐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없을 때는 그냥 자유한국당만 비판을 하고 민주당은 찬양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좌파 언론사까지도 이제 피냄새를 맡았죠. 피비린내를 맡았나? 이거는 도저히 실드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한겨레, 오마이, 경향, 솔직히 경향신문 같은 경우가 경향신문이 많이 내 단독을요. 네, 문재인을 깐다. 거기다가 뭐 사설이니 칼럼이니라도 그렇죠. 저도 보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신문이, 이게 조선일보야, 경향신문이야, 이게 오마이야, 한겨레야, 이게 중앙일보야.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도 요즘에 보면은 한겨레도 말이죠. 이번에도 단독 보도를 냈는데 어제자 기사입니다. 청문회 전 조국 부인 요구로 코링크 펀드 보고서 급조했다. 이게 한겨레 단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도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끝났네요. 네,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한국당이 그거 프레임 못 가져가겠네요. 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도 없고 이제 오히려 원래 자유한국당이 뭐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네. 약간 좀 이렇게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요즘 비판은 거의 조국과 문재인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언론이 좌우 합작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오히려 문재인과 조국 이런 사람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찾을 때가 됐다. 찾을 때가 됐다. 그래. 근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모래시계가 나오니까 한 분이 또 생각이 나요. 홍준표 전 대표죠. 조국 사건, 제2의 최순실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너희들이 박근혜 수사할 때처럼 똑같이 나갈 거다. 문재인 정권 게이트로 번질 거다. 우리가 조국 껌을 씹다 보면 문재인 껌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같은 얘기인가요? 같은 얘기죠. 문재인을 씹다 보면은 네. 이제 문재인 정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마 줄기처럼 막 퍼져 나가는데 이게 민주당에도 있고 청와대에도 있고 다 엮여 있을 거라는 겁니다. 법원까지도. 네.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면 보이겠지만 법무부 법원조차 연관된 문정권 게이트 전체로 번지는 제2의 최순실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로 넘어갔어요. 네. 이 말인즉슨 조국 게이트로 문재인 정권이 넘어간다. 라는 것을 요약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만 참자. 고통은 살이 되지 않는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고름은 살이 되지 반드시 않는다. 골마 터진 날이 온다. 2년 후 보자. 근데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임기를 채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이게 약간 법조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법조인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습성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기본적으로. 네. 근데 저 같은 비법조인들은 아니 지금 문재인 정권이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무법천지죠. 무법천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뭐 말하자면 자유한국당도 법 같은 거 좀 어기고 약간 비틀어서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돌려줄 필요도 있다. 그렇죠. 라고 보는데 정말 오랫동안 법조계에 있던 사람들은 야 그래도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나경원 대표가 제가 보니까 이번에 참 공경에 처한 것 같아요. 뭐 자식 문제로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법대로 지금 뭐 명예훼손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치인 같았으면은 이참에 야 조국 딸이랑 그러면은 같이 공개 검증해가지고 나도 의원직 걸 테니까 조국 너도 법무부 장관직 걸어라 라고 좀 승부수를 던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제가 페이스북과 제 유튜브에 그렇게 올렸어요. 그 누가 보던가요? 사람들이 보고 나서 저를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왜요? 지금 왜 나경원이랑 황교안을 물고 늘어지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경원이 자신 있고 황교안이 자신 있다고 하면요 오히려 이참에 약간 매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이 이렇게 막 이슈를 부채질해. 네. 그때 그래? 나 깨끗해. 그럼 우리 같이 텁시다. 그렇죠.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뭔 말하죠? 조국이 이걸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받겠죠. 못 받거든요. 특검을 받는 순간 그냥 문재인 정권은 폭망의 100%가 그냥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 못 받아요. 제가 단언컨대 문재인과 조국은 절대 이거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황교안과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야, 나 깨끗해. 그렇지. 나는 너희들처럼 더럽게 살지 않았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같이 까자. 그렇지. 이건 이슈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안 될 없어요. 수가 없죠. 더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이 뭐라고 반박하겠어요? 그러죠. 반박할 수가 없지. 반박할 수가 없지. 그럼 예를 들어서 반박하는 순간 엑스맨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반박하면. 예전에 그 김 의원처럼 민주당에 있는 김 의원처럼 김종민이 김종민 의원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 뭐 황교안 같이 가? 그럼 황교안, 나경원, 문재인, 조국 넷이 같이 특검 받자.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민주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네. 못 받는데 이분들이 이걸 왜 못 던지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 못 던지냐 이거죠. 그분이 정말 안타깝고 이분들도 또 법조인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그 황교안 당대표도 법조인 출신,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조인 출신, 홍준표 전 대표도 법조인 출신. 아, 왜 이렇게 법조인 출신들이 많아. 법을 지키다 보니까 법조인들이 많은데, 저도 좀 이번에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기회를 딱 발판 삼아가지고 딱 나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사람 또 있죠. 아들 문제로 곤욕스러우신 분. 그 뭐 피의사실 공표다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 살려면 사직생의 각오로, 그렇죠. 네,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은 여론 반전되죠. 근데 제가 그래도 네. 지금은 나경원 의원을 그래도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네. 원래 같았으면은 뭐 약간 그냥 약간 손다리 치고 에이 뭐야 약간 이럴 분이잖아요. 사실 뭐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근데 이분이 그래도 좀 약하지만 그래도 반박을 하고 있어요. 물타기라고 반박하더라고요. 네, 반박을 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도 얘기를 하고 여기저기 알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노력을 하는 걸 볼 때 그래도 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칭찬을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법적 조치보다는 확실히 정치인으로 승부를 걸어가지고 아 끝까지 갑시다. 조국 딸내미랑 한번 해봅시다. 내 딸이 더 난지 네 아들이 난지 반대인가? 내 아들이 난지 네 딸이 난지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를 좀만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이때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맞아. 그래 같이 가 그래. 특검 가자. 그렇지. 이렇게 치르면 되는 걸 이걸 왜 못 치르는 거야? 이거 못 받는다니까 절대로. 못 받는데. 이걸 근데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파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야 그거 받아서 야, 진짜 걸리면 황교안이랑 나경원이랑 줄줄이 털리면 어떡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좋은 거죠. 둘 다 걸리면은 그 정치권에서 다 싹 그쵸.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조국팔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너무 좀 편향된 진영 논리에 빠져서도 안 돼요. 네.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비리가 많고 네. 더러운 뭐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하면요. 이분들도 어쩔 수 없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썩은 사람이 50명, 자유한국당에 썩은 의원이 한 20명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70명을 다 같이 내보낼 각오 정도를 해야지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의원은 한 명도 다쳐서는 안 돼. 우리 당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다치고 100% 청와대와 민주당만 보내버리겠어. 이거 싸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 조국 임명에 관해가지고 이슈를 한 발 좀 늦게 잡는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의 삭발. 그러니까 어제 황교안 대표가 그 여성 의원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데 머리를 밀고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되게 어색해 보였어요. 황교안 당대표가 네. 남성분인데 거기다가 남성에다 당대표예요. 근데 머리가 아주 예쁘게 그것도 좀 헝클어 놓고 가면 더 그래도 좀 낫지 네.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뭐 참모진들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굉장히 단정하게 아주 깔끔하게 딱 머리 모양을 하고 네. 가서 삭발을 한 여성 두 분을 위로하는 모습이 사진에 막 뿌려졌어요. 전국 방방 곳곳에 뿌려졌는데 이 네. 모양이 사실 썩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 좀 정치적으로 볼 때 안 좋은데 네.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자유한국당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최근에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정말 제가 알기로는 완전 상남자 누가요? 완전 상남자인 제 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현주 의원이 삭발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울컥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감동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의 상남자가 울컥할 정도의 감동이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의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치인은 전 국민을 감동시킬 수도 있다. 이현주 의원은 누가 뭐래도 그래도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그렇죠. 여성 의원이 삭발을 함으로써 그것도 가장 먼저 아무도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뚝 나서서 머리를 밀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쁘장하신 이현주 의원이 정말 여자가 머리 깎는 건 어마어마한 눈물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비구니 같았어요. 일이 아니었을 예, 겁니다. 맞아요. 정말 저는 뭐 여자가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남자인 저도 사실 머리를 삭발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결심이 필요하거든요. 네. 여자분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충격으로 저도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당대표가 보세요. 이 사진 보세요. 모양이 너무 빠져. 그래서 그래,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네, 좀 안타까웠어요. 또 그래서 왜 우리가 또 한국당 얘기까지 하게 됐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슈를 좀 잘 몰아가갖고 또 황교안 대표도 소리 없이 다 갖고 나와서 박인수 의원을 격려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 이게 자꾸 법조인들의 한계가 아닌가? 그래서 정치인으로 좀 빨리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무적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이 이 사진을 볼 때, 이 영상을 볼 때, 이 멘트를 볼 때 어떤 식으로 와닿겠는가를 생각을 하셔서 좀 임팩트 있는 네. 이런 뭐 일종의 선동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이현주 의원이 앞에서 나가서 그렇게 머리를 먼저 깎고 나니까 많은 국민들이 사실 야 이현주 하나만도 못하냐, 야당을 다 합쳐도 지금 이현주 하나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현주 의원의 진정성이 빛을 발했다. 이번에 네, 그 삭발 투혼으로 인해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대표가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2의 최순실 사태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정부의 게이트로 열릴 것인데 여기에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장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정말 그 부분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제 바로 이 조국 펀드 운영사죠. 이 운영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아, 이게 정말 사법부를 장악한 게 딱 드러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구속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요. 본인의 선배였던 사람은 평생을 법을 지켜왔던 본인의 선배는 구속을 시켜버리고 이 사람도 사실 전국민적 쓰레기 아닙니까? 전국민적 쓰레기가 된 사람은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 자체가 이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맞아요. 이 말이 됩니까? 아니 법적으로 좀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아니면 뭐 증거 인멸에 우려가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기각을 하는 건 오케이지만 본인이 인정을 해. 그럼 오히려 빨리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또 밖에 나가서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심지어는 조국에 연관된 이 많은 사람들이 도망도 가고 실제로 해외로 도망도 가고 증거인멸을 여기저기서 하다가 막 걸리고 있어요. 이 판국에 기각을 했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본 거라고 그렇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검찰보다도요, 사실은 사법부 장악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이 헌법재판관들 쭉 앉혀놓은 거 보시면은, 이미 선을 넘은 여자, 그죠. 주식, 그 다 내부자 거래 아닙니까? 이 주식, 그런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혀주니까, 문재인 정부한테 반대되는 거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김명수 대법관으로 앉혀놓으니까 그 밑에 있는 뭐 판결이 뭐 보나마나 아닙니까?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3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묵시적 청탁이 그냥 눈으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경제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걸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거 사법부 다 장악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잣대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